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사이드 체인이고, 처음에 의도는 링모듈레이션 기반의 사이드 체인을 이야기를 하려고 사실 시작을 하긴 했는데, 너무 밑도 끝도 없이 이 얘기부터 하면은 너무 생뚱맞은 것 같기도 해서 일단은 이미 알고 계신 사이드 체인 방식에 있어서도 조금 더 체크해 보실 만한 부분들이 있어 보여가지고 이런 것들을 먼저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한 다음에 메인으로 주제를 잡았던 링모듈레이션 방식 사이드 체인 관련해서 조금 더 딥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최근에 세븐틴 신곡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믹스가 굉장히 특이해요. 세븐틴의 썬더라는 노래를 들어보면은 후렴 쪽에서 소우 베이스도 정중앙에 위치해 있고 보컬도 정중앙에 위치해가지고 똑같은 주파수 대역을 공유하면서 나오는데 얘네끼리 안 싸워요. 이런 게 굉장히 주파수 정리가 잘 돼야 되는 거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서로서로 잘 눌러주면서 둘 다 앞에 나와줘야지만 가능한 믹스인데,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다루려면 사이드 체인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이미 알고 계신 방식들에 있어서도 좀 더 체크해볼 만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면서 넘어가 볼게요. 사이드 체인이 내부 사이드 체인이 있고 외부 사이드 체인이 있거든요.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외부 사이드 체인이에요. 그러니까 내부 사이드 체인은 보통 플러그인 내부에서 뭐 사이드 체인 필터라고 해서 컴프레서가 먹는 주파수 범위를 조절을 해준다거나 하는 그런 내부 사이드 체인이 있고,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외부 사이드 체인인데, 그럼 이게 사이드 체인이라는 걸 보통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실까요? 킥이 나올 때 뭐 베이스를 눌러준다 뭐 이런 식으로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외부 사이드 체인은 조금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1번 신호랑 2번 신호가 있을 때 1번 신호의 볼륨이나 미디 트리거에 맞춰서 2번 신호에 가해지는 효과의 양을 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알고 계신 것처럼 뭐 킥이 나올 때, 그러니까 킥이 1번 신호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킥의 볼륨에 맞춰서 베이스 2번 신호가 얼마나 눌릴지를 정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킥이 나올 때 베이스를 눌러준다라는 것보다 조금 더 이제 광범위한 개념이에요. 두 개의 신호가 있을 때 이게 하나의 신호가 다른 신호에 영향을 주는 경우,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다 사이드 체인이라고 부르고, 이게 꼭 킥이랑 베이스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뭐 스네어나 이제 보컬이 나올 때 뭐 신스를 눌러준다거나, 보컬이 나올 때 뭐 리버브를 조금 이제 눌러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사이드 체인을 활용할 수 있고, 반대로 이제 뭐 1번 소리가 나올 때 2번 소리가 더 강력해지도록, 아니면 뭐 2번 소리가 더 특이해지도록 효과를 컨트롤하는 것도 이제 가능은 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소리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쪽으로 우리가 작업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이드 체인을 눌러주는 방향으로 좀 많이 쓰고 있는 거죠. 다양하게 사이드 체인을 활용을 할 수는 있지만, 오늘 이야기할 주제의 그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이제 눈에 확 띄는 킥이랑 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긴 할 거고요. 그러면은 이런 사이드 체인을 이제 왜 하는지 한번 보면은, 보통 트랙을 이런 식으로 그냥 만들어 놓고 들으면 굉장히 저음이 지금 떡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컨트롤 해주기 위해서 이제 베이스랑 일단 킥만 따로 일단 빼서 볼게요. 킥이랑 베이스만 이제 따로 놓고 보면은 이런 관계에 있는데, 지금 이제 베이스랑 킥이 싸우고 있으니까 킥이 나올 때 베이스를 눌러주는 방향으로 이제 사이드 체인을 사용을 할 텐데, 보통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컴프를 많이 쓰겠죠. 이게 이제 베이스 원본이고 이게 이제 킥 원본인데, 베이스에다가 컴프레서를 걸겠죠. 뭐 자주 쓰는 일단 프로시를 사용을 해볼게요. 여기 이제 이 사이드 체인을 요 킥을 가지고 사이드 체인을 입력 신호를 받아와서 컴프레서를 걸어주면은 킥이 나올 때마다 베이스가 눌리는 식으로 컴프레서가 작동하는 거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돼가지고 나온 결과물을 파양으로 뽑아보면은 이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베이스 원본인데, 이 베이스 원본에 컴프레서를 걸면은, 사이드 체인으로 컴프레서를 걸면은 맨 밑에 있는 킥이 나올 때마다 베이스의 볼륨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사이드 체인이 걸린 결과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킥이 나올 때마다 베이스의 볼륨을 눌러줘서 킥이랑 베이스가 좀 덜 싸우게 만들어주는 방식,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이드 체인으로 알고 계실 건데, 컴프레서를 쓰는 게 장점이라고 한다면 컴프레서의 어택이랑 릴레이즈를 조절을 해서 소스에 맞게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죠. 근데 이게 문제가, 컴프를 쓸 때 실제 킥이 나오는 시점이랑 컴프가 동작하는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어택이 0이 아니라 신호가 딱 들어오고 나서 조금 있다가 어택이 동작을 하면서 컴프레서가 눌리기 때문에 킥이 나오는 시점이랑 컴프가 동작하는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어가지고 파형이 깔끔하게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고, 여기도 조금 더 이제 딥하게 가면은 컴프레서를 쓰는 분들은 제가 이제 많이 봤는데 멀티밴드 컴프레서를 쓰시는 분들은 자주 못 봤거든요. 그냥 컴프레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문제가 베이스가 통째로 다 눌려버리죠. 주파수 대역에 상관없이. 사실 킥이 차지하고 있는 주파수 영역만 베이스를 눌러주면 좋은데 그냥 컴프레서를 이렇게 통으로 걸어버리면 베이스가 통째로 다 눌리면서, 예를 들면은 뭐 음악 중에 서브나 저음 위주로 이제 가져가는 음악도 있지만 뭐 밴드 음악이라던가 뭐 아니면 뭐 신스팝 같이 베이스의 약 중음역이나 고음역 쪽에 색채감을 가진 톤을 사용하는 베이스가 들어가는 그런 장르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베이스를 다 눌러버리면 사실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멀티밴드 컴프레서를 사용할 필요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프로 MB가 있죠. 이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만약에 내가 킥이 한 요 정도 나오고 있다, 킥이 이 정도 나오고 있다 하면은 베이스도 그냥 이만큼만 눌러주면 돼요. 사이드 체인을 쓸 때 일반적인 컴프를 쓰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멀티밴드 컴프레서를 써서 딱 필요한 부분만 누르고 나머지 뭐 맛이라던가 색채감이라던가 이런 컬러감이 살아있는 쪽은 안 누르는, 이런 컨트롤을 하는 게 유리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걸어보면서 내 음악이 어떤 게 잘 묻는지는 꼭 체크를 해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멀티밴드 컴프레서, 예를 들면은 킥이랑 베이스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저음만 누르고 고음 쪽은 살려서 베이스 느낌을 살려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죠. 근데 어쨌든 이것도 컴프레서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동작 시점의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파형이 이것도 깔끔하지는 않다. 또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킥스타트, 쉐이퍼 박스도 가능할 거고요. 이것도 이제 베이스 원본이 이렇게 있고 킥이 나올 때마다 킥스타트로 눌러서 이런 베이스 파형을 만들어 주는 건데, 뭐 이렇게 쉐이퍼 박스를 가지고 킥스타트처럼 시뮬레이션을 하셔도 되고, 뭐 킥스타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이제 킥을 사이드 체인 입력으로 받아서 킥이 나올 때마다 베이스가 눌리는 방식으로, 이게 없으면은 킥이랑 베이스가 싸우는데 이걸 걸어주면 깔끔해지죠. 덜 싸우죠, 훨씬.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있는데, 킥스타트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눌리는 그 곡선 모양을, 눌리는 그 시점이랑 소리가 올라오는 시점을 깔끔하고 균일하게 잡아줄 수 있다. 컴프레서랑은 조금 반대 느낌이죠. 근데 이게 킥스타트 쓰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좀 신경을 쓰시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여기 보면 믹스 값이랑 여기 밑에 밴드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이게 킥스타트 보면은 보통 이렇게 걸려 있으세요. 프로젝트 열어보면은 다들 이런 식으로만 쓰시는데, 이 믹스 값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베이스가 눌리는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은 원본 소리랑 눌린 소리의 비율을 이게 조절을 하는 거지만, 효과적으로 보면은 베이스의 볼륨을 얼마나 누를지 이 믹스 값으로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꽉꽉 다 누르려면 당연히 100%로 두는 게 맞지만 베이스의 느낌이 너무 다 사라지는 게 싫다, 아니면 좀 안 어울린다, 갑자기 뭐 공간이 확 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좀 줄이면서 어느 정도에 눌리는 게 적당한지는 본인이 이제 찾아 나가셔야 돼요. 근데 보면 이게 보통은 100% 그냥 아무도 안 건드리고 두시더라고요, 대체로. 그리고 밴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정해진 주파수 대역 밑으로만 동작을 하게 돼요. 지금 여기 보면은 622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킥스타트로 눌리는 게 622Hz 밑으로만 눌리고 622Hz 위로는 안 눌리는 거예요. 만약에 밴드를 끄면은 여기 베이스가 완전히 사라지거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베이스가 완전히 없어지고 뒤에만 나오죠. 근데 이 밴드를 켜주면은 그 622Hz 위로는 살아 있어요, 소리가.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그 멀티밴드 컴프레서처럼 위쪽에 있는 베이스의 색채감이나 맛을 살려줄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뭐 이건 622로 제가 지금 하다 보니까 해놓긴 했는데 이걸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어요. 이건 자기가 내 노래 어디까지를 누르고 어디를 살리는 게 어울리는지는 자기가 이제 찾아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도 보면은 다들 꺼져 있어요. 이게 되게 좋은 기능인데, 이거를 맞는 말, 그러네. 그래서 이 밴드 기능을 켜서 그 저음역 때만 눌러주는 거랑 밴드를 아예 꺼서 통째로 다 눌러버리는 거랑 이제 결과물의 차이도 있고, 실제로 내 노래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도 다 이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믹스 기능이랑
요 믹스 값이랑 이제 밴드 기능을 안 쓰시는 분들이 있던데 좀 적극적으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그런데 이제 킥스타트도 사실 딱 이게 정해진 어떤 모양으로만 동작을 하기 때문에 소스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을 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컴프레서 같은 경우는 킥이 소리가 바뀐다거나 뭐 이러면은 그 소스 특성에 맞춰서 이렇게 눌리고 올라오고 하는 게 다 바뀌지만 킥스타트는 또 그거는 안 되죠. 그래서 컴프레서를 사용하는 경우랑 킥스타트를 사용하는 경우랑 이제 다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게 더 적절한지는 본인이 이제 사용하면서 붙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밖에 또 킥스타트랑 컴프레서를 쓰는 분들은 많은데 또 다른 다양한 플러그인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나중에 체크를 해보셨다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다 다르거든요, 성능이. 사이드 체인을 수스를 써서 할 수도 있어요. 수스도 사이드 체인 입력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킥을 수스의 사이드 체인 입력으로 넣고 베이스를 이렇게 눌러주는 이런 방식으로 얘도 이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뭐 수스를 써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요건 좀 비싸니까 뭐 이런 것도 있죠. 트랙 스페이서라고, 얘도 킥을 사이드 체인으로 받아와서 베이스를 눌러주는 용도로 쓸 수 있는 플러그인이에요. 트랙 스페이서. 이제 여기 그래프로 보이시겠지만 여기 파란색으로 킥이 나올 때마다 베이스가 이렇게 아래쪽에 눌리고 있죠. 이제 트랙 스페이서도 이제 활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이조톱 뉴트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 언마스크라는 플러그인이 또 있거든요. 얘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이제 킥으로 사이드 체인을 받아와서 베이스를 눌러주는 형태로 이렇게 여기 킥이 나올 때마다 베이스 이쪽이 눌리고 있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얘네들이 다 동작하는 느낌이 다 달라요. 그 눌러주는 방식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는 진짜 여러 이것저것 써보면서 내 노래에 맞는 걸 찾아야 되고, 뭐 각각의 기능이나 장단점이나 이런 거를 좀 보자면은, 수스 같은 경우는 베이스에 힘을 엄청 많이 빼지는 않고 이제 레조넌스 위주로 잡아가지고 좀 정돈하는 느낌 정도로 할 때 수스가 유용한데, 킥 베이스 사이의 관계보다는 보컬이랑 악기랑 싸울 때 걔네 쪽에서 조금 정리하는 용도의 사이드 체인에 좀 더 유용할 것 같고요. 트랙 스페이서 같은 경우는 약간 컴프레서랑 킥스타트 약간 중간쯤의 동작이에요. 느낌이 눌리는 거나 소리나 이런 게 컴프레서의 느린 동작, 그 다음에 킥스타트의 너무 딱딱한 동작, 그런 거를 좀 절충해가지고 중간 정도의 느낌을 살리고 싶을 때는 이 트랙 스페이서가 굉장히 유용하고요.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트랙 스페이서는 가끔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던데 이 기능은 또 잘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그 오른쪽 여기 동그라미 버튼이 있는데 이거 누르면 이런 게 옵션이 들어가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왼쪽 오른쪽 아니면 미드 사이드를 선택을 해서 동작을 시킬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컬이 나올 때 신스를 눌러서 정리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냥 좌우로 해서 동작을 시켜버리면은 신스가 통째로 다 눌려버리거든요. 근데 미드 사이드로 바꿔서 컨트롤을 하면은 딱 보컬이 있는 센터 쪽만 눌리고 양쪽의 소리들은 살기 때문에 신스의 질감이 그대로 잘 살아나요. 나중에 트랙 스페이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이드 체인으로 보컬이랑 뭐 악기를 좀 정리를 할 때 쓰신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이 미드 사이드 기능을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뉴트론 언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게 동작이 좀 무거워요. 이게 단점이긴 한데 좀 과하게 눌리고요. 다른 뭐 수스라던가 트랙 스페이서라던가 뭐 컴프레서, 킥스타트 이런 거에 비해서 좀 얘가 너무 빡세게 누르긴 해요. 그래서 좀 오리지널의 느낌이 많이 사라지긴 하는데, 내가 좀 과감하게 만약에 정리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얘가 되게 제일 적당하겠죠.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사이드 체인 효과가 되게 좋다는 거니까요. 대신에 여기서 이제 요 센서티비티랑 요 어마운트를 가지고 눌리는 양을 또 조절을 하면 되니까 이것도 괜찮은 옵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가 이제 기존에 많이들 알고 계시는 사이드 체인이랑 관련을 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링 모듈레이션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